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매직을 사러 오셨나요? 일 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습관이라는 카드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해설집에서 이야기하는 해석은 이 습관이라는 게 뭔가 꾸준히 내 몸에 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일상처럼, 루틴처럼, 그리고 당연한 내 업으로서 매일매일 꾸준히 해왔던 것들, 그것이 뭔가 좋은 결과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해설집에서는. 근데 또 습관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기존의 좀 루틴이나 패턴을 깨고 또 연말이기도 하고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을 내가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것에서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새로운 패턴, 새로운 습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도 같이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카드를 뽑아볼게요. 오늘은 이상하게 키카드 뽑기 전에 약간 고민이 많이 됐어요. 뭔가 오늘은 제가 원래 자주 쓰는 샤먼 드림 오라클 카드에서 뽑고 싶기도 하고 키퍼 카드도 뽑고 싶고 이상하게 뽑고 싶은 카드들이 많아서 둘 다 한번 키카드를 2장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2장의 키카드 보여주세요. 두 장의 키카드, 후원자 카드네요.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후원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멀리 있는 분이라는 카드인데 당장 나에게 뭔가 달콤하게 주는 그런 도움도 있지만 나의 먼 미래, 장기적인 걸 봤을 때 뭔가 나에게 달콤하게 주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후자 쪽에 가깝다. 이 습관 카드도 뭔가 습관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한다고 해서 살이 쑥 빠지거나 막 건강을 회복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분명히 작은 것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 카드 해석한 것과 같은데 물론 또 카드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방향성이 잡히겠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어떤 도움, 길게 보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뭔가 지원이나 후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되겠죠. 그런 가능성과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것들,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해온 것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인을 위해서 해온 것, 그것으로 인한 어떤 지원이나 후원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키퍼 카드도 굉장히 끌리기 때문에 키퍼 카드도 2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키카드로 우리 1번 분들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2장을 한번 보고요. 네. 먼저 하이 오너네요. 네. 그 다음에 기대라는 거네요. 굉장히 큰 명예를 기대할 수 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모두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명성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습관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먼 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단기간 내에 뭔가 확 이루어내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연말부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성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자체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말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맡자마자 바로 승진을 하거나 여러분한테 뭔가 권한을 주고 바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프로젝트를 맡음으로써 여러분이 이후에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뭐 승진을 하게 된다라든지 뭐 보너스를 받는다라든지 여러분의 입지가 드높아진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연말에 시작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꾸준히 하시게 되겠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진다라든지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든지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출 상승이라는 것에 연결이 된다라든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미 이렇게 꾸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대했던 그것을 드디어 긴 기간에 걸쳐서 노력해온 그 결과를 받게 된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런 맥락입니다. 꾸준하게 뭔가를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성과, 뭐 업적이라고 하면 굉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쌓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멋진 드라마입니다, 사실. 그런 업적을 기대하고 먼 미래를 기대하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과를 안겨주는, 업적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지금 잘 오랫동안 뭔가를 진행해 오시고 노력을 해 오셔서 이제 그것을 통한 성과를 봐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해오신 대로 연말 안에 그 성과를 보게 되실 것이고, 만약에 연말 안에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명예가 드높아지는 것, 큰 성과를 거두는 것, 또 좋은 후원을 받게 되는 것, 지지를 받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레노먼드로 한번 카드를 열어볼게요. 9장 타블로로 우리 1번 분들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보여주세요. 산 카드고요. 이것도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카드,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 낫 카드, 메인 키 카드. 여기도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계 카드가 메인 키로 나왔어요. 그리고 선택을 의미하는 카드, 갈림길 카드, 뱀 카드, 여러분 카드, 그리고 여우 카드가 나와 있어요. 추가 카드를 조금 보고 싶은데 일단은 산 카드의 십자가 카드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끌어온 거, 아마 또 메인 키 카드 또한 인내나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시계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습관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뭔가가 있다. 혹은 오랫동안 기대하면서 기다려온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누군가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28번의 카드도 나와 있고 여기 후원자, 지지자라는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데 단시간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상을 정복하는 데까지 노력과 시간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십자가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처럼 의도나 목적이 고귀할 수 있지만 과정은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뭔가를 해온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시계 카드 옆에 낙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인내의 보상을 받을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연말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여러분이 드디어 꾸준히 해온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갈림길 카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택한다라든지 누군가가 결정을 내린다라든지 긴 시간을 끌었지만 이렇게 보여져요.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만약에 회사원이다 라고 한다면 회사 내에서 충분히 열심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받는다라든지 합당한 직위를 받는다라든지 또 연봉 협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좀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인내한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여러분들이 긴 시간 노력하고 이 습관 카드처럼 계속 쌓아온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 그것을 드디어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오랫동안 뭔가를 해오신 분들, 사업이라든지 꼭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어떤 걸 해오셨다면 내가 들인 노력이라든지 시간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좀 힘든 과정을 거쳐왔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뭔가 좋은 성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다라든지 함께 뭔가를 해보자라고 한다라든지 뭔가 협업을 하자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더 큰 명예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누군가가 제안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카드를 보니까 제가 두 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키카드 보면서 근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요 시간 순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뭔가를 해오신 분들, 힘들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뭔가 운영하시거나 노력하시거나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올해 안에 여러분이 써내려고 하는 대반전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선택받는다, 후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진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카드도 나와 있어요. 29번. 이 카드 덱은 이렇게 28번도 2장이고 29번도 2장인데 약간 헐벗은 나와 이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내가 있어요. 근데 좀 헐벗은 나는 내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의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뱀이나 여우 카드이기 때문에 물론 이 여우는 커리어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결정이 내려지는 걸 봐서 후원자. 그래서 이건 커리어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뒤로 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산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어떤 우리가 인내를 하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라든지 또 나를 확 인정해주거나 좋은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버티기가. 그래서 아마 뱀 카드가 여러분 내면의 카드 옆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이걸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나? 이런 회의감이 좀 많이 요즘 들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뱀 카드 위에 나 카드도 있어서 이 상카드와 뱀 카드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또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힘듦 이런 것들이 좀 끝이 나는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적인 제안을 받는다라든지 승진 제안을 받는다라든지 더 좋은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올해 안에 기대할 수 있는 대반전이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카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요 분에 대한 특징을 조금 볼까요? 그래도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주요 인물의 특징 보여주세요. 두 장 볼게요. 타로 카드 역방향도 보고요. 일단 나인 펜타클이라서 부자다. 이렇게 투 펜타클. 아,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이미 좀 성공한 사람이다. 펜타클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 나한테 혜택을 주는 사람,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도 여기서 이제 왕관도 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후원자 옆에 폭 안겨서, 어머, 너무 좋아요.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인데, 나한테 이런 혜택이나 지원이나 기회를 주려면 이 사람이 일단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가진 사람이다라는 건 너무나 이 두 장의 카드가 확실한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인 펜타클이기 때문에 뭔가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직장을 통해서 많은 부와 능력을 쌓았기 때문에 굳이 그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인 펜타클이라면. 그래서 굳이 거기 눈치 보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뭐 실력이라든지 금전적인 풍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미 쌓은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나인 펜타클 자체가 직장인의 느낌보다는 사업가의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업가일 수 있습니다. 투 펜타클이어서 한 개 이상의 뭔가를 잘 운용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 뭐든지 손대는 것마다 순조롭게 진행을 잘 시키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뭐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도 사회 활동도 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을 또 잘 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기회나 제안을 주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게 된다. 뭐 함께 일을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승진을 제안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후원을 해주겠다라든지 그런 제안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후원자 카드가 나오면 약간 우리가 정부 기관일까? 회사 자체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을 좀 더 강조하는 카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인 펜타클, 투 펜타클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강조되는 그 캐릭터가 강조되는 곳으로부터 뭔가 제안이나 좋은 인정이나 뭐 성과나 이런 것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여우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은 제가 요거는 커리어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원래 여우라는 게 스트레스도 되고 약간 이렇게 곤모술수도 돼요 사실은. 근데 중립적인 카드입니다. 좋은 의미 나쁜 의미에서. 근데 커리어 그 자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이 와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아마 커리어적인 제안을 받게 되는 건 뭐 승진에 관련된 제안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도 조금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오라클 카드로 볼게요. 두 장을 보겠습니다. 고래송이네요. 그리고 비기너 마인드예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얘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꾸준히 어떤 일 그리고 이런 과정이 결과가 확 드러나지 않고 나는 계속 노력을 하는데 뭔가 확 보여지는 건 없는 이런 시간들을 좀 길게 가지다 보면은 뭔가 에너지도 좀 다운되고 그쵸?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내 삶에 뭔가 좀 혁신적인 뭔가 혁명적인 뭔가가 없나? 이런 걸 좀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에.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이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이나 아니면 승진이나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뭐 어떤 팀을 이끌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막 긴장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에너지도 확 차오르고 뭔가 인정받았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다시 이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상승되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굉장히 좋은
부유한 사람으로부터의 기회를 얻게 되는, 후원을 받게 되는 이런 리딩을 할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또 누군가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한테 이렇게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으로,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 막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로 리딩은 굉장히 다수의 분들이 듣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물론 제가 여기 봤을 때 이분은 너무나 검증된 사람이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고 2개 이상의 뭔가를 잘 운용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회사 내에서 여러분의 상사라든지 뭐 거래처에서 제안을 하는 거면 제가 지금 하는 걱정은 필요 없는 거겠지만, 어떤 사업적으로 투자를 하라든지 큰 돈을 하면 뭐 굉장한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라든지 그런 거일 때는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려요. 개인 상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수익은 그렇게 쉽게 물론 고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죠. 럭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엔 기적이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 어떤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기는 조금 가져가면서 여러분에게 크게 준다고 할 때는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주의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리고 특히 여기는 습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해온 것에 관련된 제안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면 그 공부를 한 분야에서의 좋은 제안이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꾸준히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면 그 일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그 일을 확 살릴 수 있는 기회, 제안, 이런 것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계 카드가 나와 있는데, 습관도 그렇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온 것들에 대한 큰 보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했던 카드들도 그렇고, 이 시계 카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여러분이 산을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이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의 그 오랫동안의 노력, 그 습관된 일들, 패턴, 루틴, 그것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이 보상을 받는다라는 메시지. 여러분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일어날 이 반전의 의미 볼게요. 두 장 볼까요? 네, 호기심이네요. 네, 낯선 것. 그리고 연민 카드네요. 하트 홈이라는 카드인데, 물론 이 카드는 이제 연민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 연민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하트 홈 자체가 우리의 심장, 여기 심장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따라갈 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제안을 받거나 내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내가 있는 곳 아닌 새로운 곳에서, 좀 낯선 곳에서 기회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뭔가 심장이 뛰고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되는 감정 자체가 뭐냐 하면 이 새로운 기회, 어떤 새로운 발판, 이것에 대해서 뛰는 내 심장, 내 기분이 어떤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어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뭔가 후원을 해주겠다, 아니면 도움을 주겠다, 아니면 이것을 좀 맡아주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다양한 기회를 얻었을 때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그 심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심장이 뛰는지,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설레는지, 그것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계 카드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비기너 마인드도 그렇지만 뭔가 지금까지는 아마 오랫동안 뭔가를 해오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설레임이나 호기심이나 이런 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어느샌가 좀 무덤덤해지고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아, 왜 내가 오랫동안 이런 회사 생활이나 내 일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신나는 일이 없지? 아, 이제는 이걸 이렇게 그냥 의무감으로 습관처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여러분의 아이 같은 호기심이라든지 설레임이라든지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 그런 이벤트가 올해 안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긴 시간 인내해온 여러분에게 다가온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대함과 은혜를 베푼다고 하니까 후원자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또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래서 아마 함께 일을 해보시거나 맡겨지는 어떤 것을 맡아보셔서 또 여러분의 에너지가 또 리프레시되고 쇄신되면서 기뻐지고 설레어지고 아이 같아지고 비기너 마인드, 초심자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또 신나게 여러분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나에게 후원을 해준다라는 건 그만큼의 혜택을 준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명예나 혜택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넘치게 받고 누리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선택해주셨네요. 용기라는 카드입니다. 그쵸. 우리가 뭔가 화려한 삶으로 끌리는 마음도 있잖아요. 때로는 자연도 좋고 소박한 삶, 안분지족의 삶도 너무 좋지만 이런 화려한 도시, 또 멋진 빌딩 이런 것에 끌릴 때도 있죠. 그럴 때 뭔가 내가 화려한 것에 끌리고 뭔가 체험해보고 싶은 새로운 것들이 있다, 멋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높은 빌딩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크게 꿈꾸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위해서, 더 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도전하고 용기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더 큰 무대로 나간다라든지 더 화려한 곳으로 향해 간다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도 같이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 카드를 볼 텐데 오늘은 오라클 카드 2장 그리고 키퍼 카드가 너무 끌렸기 때문에 오늘 키퍼 카드 2장 이렇게 키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올해 안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올해 안에 일어날 대반전 2장의 키카드 보여주세요. 네, 코미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사막 악마 카드입니다. 네, 모래바람,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고 관찰자의 카드네요. 근데 신기하게 2장 다 배경은 사막이네요. 관찰자의 카드. 지금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높은 곳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빌딩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막의 모래바람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죠. 그래서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찰자의 카드는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관찰자의 시각에서 나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 근데 메인 카드와 함께 봤을 때는 뭔가 이 모래바람이 내가 당장 이 사막을 걸어가는 요 앞에 서 있을 때는 굉장히 시야를 가리는 거지만 내가 높은 곳에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 빌딩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래바람을 볼 수 있다면, 이 꼭대기에서 모래바람을 바라본다면 모래바람이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런 걸 다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장의 카드를 봤을 때 우리 이번 분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 더 큰 목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것들을 보면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혹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더 큰 목표, 더 높은 목표, 그것을 내가 원했을 때 오히려 더 멀리까지 잘 보이는 것이 있다. 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지 않을까?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키퍼 카드 좀 볼게요. 2번 분들. 두 장 볼게요. 마찬가지로. 굴뚝청소부 카드고요. 네, 여정이라는 카드인데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 사막의 악마, 그러니까 사막의 모래바람도 그렇고 이 고아, 그러니까 굴뚝청소부 일을 하는 고아 소년의 카드도 그렇고 지금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길이 열리거든요.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더 높은 목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용기를 내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카드들의 느낌은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당장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놔두고 오히려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만약에 장사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면 내가 그 남아도는 돈으로 뭔가 그걸로 온라인 판매도 한번 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뭐 손님들한테 이런 이벤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당장 들어오는 수익이 없고 빠듯하니까 생활이 빠듯하니까 내가 이걸로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뭔가 다른 일들 구상을 한다라는 게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칠 수 있고 그런데 올해 안에는 내가 빠듯하고 지금 당장 눈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용기를 내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도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용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랬을 때 보통 이런 상황에서 또 대박이 터지시는 분들이 많죠. 많은 분들의 성공담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내가 지금 앞이 좀 안 보이고 막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손 놓고 뭔가 이 바람이 지나가겠지. 지나가야 내가 뭔가를 하지.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 가니까 내가 다른 방향 쪽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가시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목표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높은 목표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레노먼드 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책 카드, 열쇠 카드, 그리고 주사위 카드. 태양 카드 좋고요. 관 카드네요. 네, 부활이에요. 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황색 카드. 진짜 대반전이에요, 여러분은. 구름 카드의 탑 카드, 그리고 나침반 카드예요. 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 부활이나 대반전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의 카드 자체가. 지금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의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 운명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은 열쇠로 잠겨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건 나의 고민거리, 해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운명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명적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와 이동을 하게 된다. 여기도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길이 열리는,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높이 올라가서 이걸 내려다보게 되는 거는 해결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관에 태양이 비쳤거든요. 태양이 관 위에 떴어요. 근데 관이라는 건 어떤 죽음, 새로운 시작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메인 키 카드로 관 카드가 나온 것만을 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힘들 때도 있고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안 힘든데도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도 무기력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약간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태양이 떴기 때문에 이건 부활이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한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이에요. 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태양이 뜨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장면이 영화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쵸. 탁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 여기도 이제 해가 떠오르고 황새들이 날아가려고 이렇게 날개를 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구름 카드 위에도 태양이 떴어요. 그리고 구름 카드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 구름이 걷히는 태양이 있는 방향 쪽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름이 걷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게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빌딩의 카드도 그렇고 관찰자의 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런 사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두 사인을 보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된다. 힘든데 그 힘든 걸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나왔어요. 탑 카드의 나침반, 탑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힘든데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운명적으로. 지금의 어떤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데 그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이 운명을 한번 볼게요. 주사위 카드. 타로 카드로 볼게요. 네, 2장 보겠습니다. 타로 카드 역방향도 보고요. 매달린 남자. 그리고 퀸 안드예요. 일단은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정체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못 움직이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해소가 되는 운명이 펼쳐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깨지는 거죠.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부는. 근데 이게 약간 요걸 살짝 해결하는 정도로 가끔 리딩을 보면은 일단은 그냥 요 어려운 상황만 넘어가게 됩니다. 요런 리딩도 있지만 이 격차가 커요. 그래서 이 상황하고 해결되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운이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나 방향성의 카드에 조금 더 카드 볼게요. 새로운 방향성. 이번 분들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방향성.
물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역시 변화의 고통이라는 카드와 그리고 넘쳐 흐름의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변화의 고통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겪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변화를,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 전 상황에서 겪었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 위한 고통이었다. 하나도 합리화가 되지 않지만 사실 고통은 그런 고통 주지도 마세요. 그냥 좋은 것만 주면 되잖아요. 왜 고통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격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도 매달린 남자에서 퀸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변화의 고통에서 넘쳐 흐르는 카드로 가기 때문에 역시나 격차가 커요. 그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렵고, 당장 막 월급 주고 이런 것도 힘들고, 달달이 사실 나 100만 원만 남아도 좋겠다, 이 정도로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월급 다 주고 나서 지금 진짜 10원도 안 남는 상황인데 나 100만 원만 가져가도 행복하겠다, 이 정도로 진짜 벼랑 끝에 몰렸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곳에서 되게 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건 단돈 100만 원인데 이거는 물론 내가 열심히 하고 용기를 내고 화이팅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일단 난 되게 많이 쪼그라들어 있단 말이에요. 매달린 남자처럼. 난 되게 많이 쪼그라들고, 내가 바라는 목표나 원하는 것도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우리가 자신감 있고 잘 나갈 때는 막 원하는 돈도 크고 막 이렇게 얻고 싶은 것도 큰데, 지금 난 한껏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저걸 내가 해낼 그 동력이 될까? 지금 또 우리 회사에 지금 너무 많은 손실이 있고 이런데 저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카드가 이야기하는 건 올해 안에 이런 큰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세요 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삶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잘 될 때 기회가 들어오면 오케이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한껏 작아져 있는데 들어온 기회라서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받으셔야죠. 용기를 내라고, 더 큰 것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왜 성경에 보면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저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냥 신의 존재 믿어요. 네, 성경을 좋아하는 책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더 자신감을 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더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것도 쉬워요. 근데 자신감이 없고 한껏 작아져 있는 데에서 확 가지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치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태양이 떴잖아요. 부활의 기회가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부활의 기회가 왔으니, 내가 비록 지금 많이 가진 것이 없는 마인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돈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지만 우주 통장에 엄청 많이 있다. 나에겐 그런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진 자의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쳐 흐르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 부활의 의미를 볼까요?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은 확실하게 부활이에요. 네, 조상의 지혜. 조상의 도움인가요? 여기도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액트를 이야기하는 카드인데,
여기도 용기를 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도움의 손길도 있고 정말 조상의 도움의 손길도 있다. 저는 이 카드 조상신으로 봐요. 정말로. 조상의 도움도 있고 여러분이 믿는 종교라면 나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고자 하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도 있고 또 여러분 안에 그런 신성한 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삶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돼요. 아무리 이런 도움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고 신성한 에너지가 나를 세우고자 해도 내 발로 서야 되는 게 지구별의 룰이잖아요. 그죠? 에너지로는 줄 수 있어요. 너를 세우고자 하는 에너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물리적인 다리는 내가 두 발로 딛고 서야 돼요. 그 용기는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부활의 의미이다. 그런 신성한 에너지와 두 발 딛고 서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의 콜라보레이션. 이것이 이 부활이 주는 가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오늘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리딩이 아니었을까. 일단 3, 4번은 리딩하지 않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또 이런 반전의 짜릿함도 삶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많이 가진 것이 없는 자신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통장이 아니고 텅장이야 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만은 나는 가졌다라는 마음으로 신성한 힘과 여러분의 용기, 멋진 콜라보레이션 기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고 올라가는 여러분이 써내려갈 대역전 드라마 늘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창조해내시기를 기원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액션 카드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카드의 해설에 보면은 운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멘트가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은 이렇게 정체해 있거나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운을 잡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나도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운의 운자랑 운동의 운자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운도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 이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해요. 우리 3번 분들이 좋은 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 실행을 하게 되는 게 올해 안에 일어나는 또 대반전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도 같이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키카드를 4장 뽑아볼게요. 키카드를 오라클 카드 2장, 그 다음에 키퍼 카드 2장 이렇게 뽑아볼게요. 우리 3번 분들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보여주세요. 인더 핸드네요. 네, 우주는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네, 좋아요. 두 번째 카드.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또 신성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세상이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우주가 여러분의 파트너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주라는 것이 움직이면 따라오는 그 운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 운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액션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이 뭔가 혼자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아니면 어디에 소속돼서 그리고 또 취업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을 한다면 이런 새로운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새로운 커뮤니티에 이동이나 변화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키퍼 카드도 2장 보도록 할게요. 키카드.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네, 좋아요. 네. 행운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로. 오피셜 펄스도 나왔네요. 사람도 나오고, 행운도 나왔기 때문에, 운이 따라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면 운은 여러분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in the hand, 이것도 우주가 여러분의 편이다, 파트너다. 그레이트 포춘도 행운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사실 물론 잭팟 카드도 있고 이 키퍼 카드 여러 카드가 있지만 제일 좋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카드예요. 이 좋은 운이 들어오면 정말로 삶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좋은 카드고, 오피셜 펄슨이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디 소속되거나 같이 일하거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기획 이런 거에 참여해도 좋고요. 아니면 큰 회사에서 뭔가 하는 공모전이나 이런 거에 도전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것도 좋고, 또 내가 계속 취업에 도전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해서 그냥 포기하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계속 내가 개인적으로 취업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알선해주는 취업 쪽을 알아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커뮤니티의 힘을 믿고 좀 의지를 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거기에 운도 따라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운도 따라주고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운과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쪽으로의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액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애써 내가 뭔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어떤 행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이 운을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계속 뭔가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운은 따라줄 것이다,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레노먼드 카드 보도록 할게요. 9장 타블로로 레노먼드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올해 안에 운을 한번 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운 얘기를 했는데 딱 운을 이야기하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쵸? 9장 열어볼게요. 물고기 풍요 카드 나왔고요. 풍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연말에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새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하트 카드. 메인 키 카드, 닷 카드. 와, 목적지가 생기고 여러분 카드, 여우 카드, 그림이 다 들어가나? 살짝 올릴까요? 길 카드, 갈림길 카드고요. 네, 시계 카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키 카드가 닷 카드거든요. 그래서 닷이라는 건 물론 성취나 보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작을 이야기하는 어린이 카드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다가온다. 그래서 아마 그레이트 포춘도 나오고 우주가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이런 행운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데 함께 해나가는 목표예요. 이 올빼미도 짝꿍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합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트 카드도 합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풍요의 시작이 되거나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그것이 풍요의 시작이 되거나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 그 동시에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는 어떤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올빼미 새 카드, 그 다음에 하트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순간 나에게 목표가 생기는 거죠. 이 회사에서 일을 해서 열심히 어떤 금액을 모으고자 하는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 함께 어떤 일을 하면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것을 완수하고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확실한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계약이나
그 커뮤니티 소속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풍요의 시작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목표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계약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 내면 속에서는 확고한 목표가 생길 거예요. 그래, 이 계약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성취들을 이뤄낼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약, 그런 협업 관계를 맺게 되고 소속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밑에 시계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함께 시작하는 이 커리어적인 부분, 함께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 이 일이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커리어적으로 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여러분 커리어적으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트카드 밑에 여우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커리어적인 어떤 계약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풍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풍요의 시작이라는 건 일단 내가 이 목표 내가 정한 그 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골을 완수했을 때 그것이 굉장한 풍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계약을 맺게 되는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 또 오피셜 퍼슨도 나와 있으니까 어떤 곳과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추가 카드 조금 볼까요? 세 카드에 보면 될 거예요. 하트 카드도 같은 의미거든요. 반복인데 하트 카드에 볼게요. 두 장 볼게요. 타로 카드는 역방향도 보겠습니다. 9 소드 카드고요. 에이 소드 역방향. 굉장히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칼이 합치면 17개거든요, 여러분. 칼은 생각인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9 소드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출근 전날까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카드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끝에 움직이기로 결정한다. 그래도 그래, 한번 해보자. 안 하고 멈춰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움직일 거야. 라고 에이소드 역방향. 나를 가두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액션하게 된다. 메인 카드 액션처럼 여러분이 확고하게 움직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또 확고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인 것 같아요. 좀 멈춰서 있었다면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 커뮤니티에 소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만 많았다라고 한다면 움직임이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새로운 커뮤니티로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운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회예요, 여러분. 행운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좀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있나 좀 볼게요. 여러분 카드 위에 놓아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을 위한 메시지. 오라클 카드로 2장 보겠습니다. 네. 이글아이. 네. 네. 비기너 마인드. 초심자의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해야 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좀 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타로 리딩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라는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타로를 본다라든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불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운으로 만들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글 아이의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것은 풍요의 시작을 암시한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목표를 가지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행운을 받아든 거예요. 이 목표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네, 선인장 카드고요. 그리고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삶에서 이런 명확한 목표가 굉장히 필요했었다. 그래서 주어진 새로운 목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질 때도 힘들긴 하거든요. 사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되게 지치고 힘들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 목표가 없을 때는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걸 탁 이루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뭔가 나에게 명확한 길이 주어진다면 난 노력할 자신이 있어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진짜로. 근데 때로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뭐를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로 가져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모호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내가 명확하게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그 모호한 상황을 뚫고 그 돌파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뚫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된다. 이글 아이도 그래요. 시작을 하려면 일단 내가 봐야 돼요. 무엇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목표 지점이 딱 생기는 것, 지금까지 모호했던 명확하지 않았던 나에게 명확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행운이 따라줄 것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 그것은 풍요의 시작을 알린다. 여러분은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걸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될 겁니다. 우리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로 소속되는 것, 함께 뭔가를 해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목표가 생기는 것, 그것이 올해 안에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대반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길에 늘 도움이 함께하고 늘 위대한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리듬 카드를 선택해 주셨어요. 좋은 주파수, 좋은 리듬을 이야기하는 카드고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다, 좋은 리듬으로 바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쁨의 에너지예요. 이 리듬의 카드는. 그래서 좀 연말을 기쁘게, 즐겁게, 또 좋은 에너지 속에서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다른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도 같이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키카드를 4장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라클 카드 2장, 그리고 또 오늘 왠지 끌리는 키퍼 카드 2장, 이렇게 키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보여주세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두 장 볼게요. 오! 네, 앞번호랑 같은 카드인데 커뮤니티의 힘. 두 번째 카드는 이글아이의 카드. 네. 이글아이의 카드는 지혜, 깨달음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많은 배움이나 지혜를 얻게 되거나 뭐 좋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배우시는 분도 있고 또 좋은 에너지를 얻는 분도 있고 리듬이라는 게 같이 또 이루어 나가는 좋은 에너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커뮤니티에서 같이 건강한 에너지,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 깨달음도 있고 또 배움도 있고 이런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앞번호랑 카드는 비슷하지만 조금 의미는 달라요. 3번 분들과 좀 링크되는 카드들이 두 장 다 사실 링크가 되긴 했는데 근데 의미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키카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안에 뭔가 어디에 소속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취업일 수도 있고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일 수도 있고 취미를 하러 가는 곳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에너지도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상승을 하게 된다.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키포 카드도 볼게요. 두 장.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법정 카드고요. 그리고 러버스예요. 네. 와. 일단은 공식적인 어떤 계약을 맺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된다. 요거는 커뮤니티 카드와 일치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계약. 근데 이게 법정 카드가 나오면 계약을 쓰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취미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법정 카드가 나온 순간 이 커뮤니티가 그냥 있을 때는 취미도 되고 공부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업도 되고 다 될 수 있지만 법정 카드가 나온 이상 법원이라는 카드가 나온 이상 이게 좀 공식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 그런 연합체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단순한 취미라기보다는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뭉친 사람들, 요런 회사, 아니면 뭐 계약 관계, 요런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러버스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또 좋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여기에 소속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에너지적으로도 좋아지지만 여러분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상승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좀 공식적인 계약이다. 공식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이야기해요. 이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깨우침이나 성장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법정의 러버스이기 때문에 결혼을 이야기하게 돼요. 단순히 연인이 어떤 법원 내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 결혼이잖아요. 뭐죠? 혼인신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본다면 그런 좋은 계약이지만, 연애운으로 보자면 결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내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성장과 또 내 마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 기쁨, 좋은 리듬, 좋은 에너지를 얻는 것 이런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 또 그 결혼이 여러분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으시겠지만 결혼이 아닌 경우라면 결혼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승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레노먼드 카드 9장 타블로로 카드를 열어볼게요. 오늘은 우리 4번 분들, 네, 올해 안에 일어나는 대반전 보여주세요.
먼저 강아지 카드. 너무 귀엽네요. 네, 리트리버 카드. 그 다음에 친구를 발견하게 된다. 역시나, 네, 누군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제가 공식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끌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십자가 카드, 운명적인 상대. 네, 스타 카드. 메인 키 카드가 상대방이에요. 네.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미로 카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나. 그 다음에 클로버 카드. 행운의 시작. 네, 라이더 카드. 뭔가 다가오네요. 집 카드. 방황하던 내 삶에. 그런 대중가요 있지 않아요? 러브리딩으로 하고 싶다. 러브리딩으로 하면요, 여러분, 결혼할 만큼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요. 올해 안에. 그리고 에너지가 되게 좋아서 내 에너지도 같이 좋아지는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함께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미로 카드 밑에 집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오랜 방황한 내 삶에 당신은 나의 둥지가 되어준 이런 노래 가사는 없지만 그냥 제가 끼워 맞췄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막 시가 떠오를 정도로. 네. 헤매고 만났다 내 사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만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요. 소울메이트를 발견하게 된다. 운명적인 상대다. 내가 많이 방황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드디어 내 짝꿍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러브리딩이 하고 싶었습니다. 러브리딩으로 보자면 그렇고요. 러브리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십을 맺게 될,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될, 중요한 회사, 아니면 중요한 동업자, 중요한 협업관계, 정말 멋진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예전에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프리랜서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은 단점이 뭐냐 하면 계약을 계속 갱신해야 되는데, 장점은 이제 편하다는 거. 누구도 나를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게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이 미로처럼.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갱신이 될까? 이런 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에 익숙해지면 내가 또 굽히고 들어가기 싫거든요. 약간 사정하기는 싫단 말이에요. 그런 또 마인드도 되고 자유롭고 싶긴 한데, 또 계약은 계속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처우가 좋아야 나도 계약을 계속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방황하다가 진짜 좋은 어떤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가 프리랜서지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곳을 만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곳이랑 매너도 좋고 처우도 좋고 또 계속 이어서 계약도 되고 나한테는 딱 좋은 그런 어떤 거래처다. 그럼 거기랑 딱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프리랜서 예를 들자면 비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내가 찾았다. 내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는 꼭 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러버스 카드처럼 이렇게 잘 이해해 줄 수 있으면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또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또 다음에는 어디랑 계약해야 되나, 내가 여기도 오랫동안 일 못했네, 난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고 싶은데 계속 방황하던 나에게 정말 집같이 안정적으로 행운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조금 특징을 보자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연인이든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든 라이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뉴예요. 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던 재회라든지 알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미 지금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발견했다라는 느낌이 안 나오겠죠, 카드에서. 근데 여기도 돋보기로 내가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와, 너무 괜찮은 사람을 찾았다, 너무 좋은 거래처를 찾았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행운입니다. 그리고 방황은 끝이 납니다. 운명적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만나는 거겠죠. 너무 설렌다. 이게 러브리딩이라면 너무 설레요. 여러분들의 러브리딩이. 러브리딩 한번 해야 되겠어요. 조만간. 사모분들을 위해서라도.
자, 그러면, 네. 비즈니스 파트너라도 설레죠. 이렇게 힘들다, 고단하잖아요.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맨다라는 게. 근데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내 집 같은,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곳과 계약을 한다는 거 참 설레잖아요. 자, 그러면 특징을 좀 볼게요. 상대방 특징. 혼자 너무 희죽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자, 타로카드 2장 볼게요. 여사제 카드 역방향이네요. 네. A컵 역방향이네요. 네. 이 사람의 특징. 여사제 카드 역방향.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이건 진짜 사실 저 딱 뭔가 나름대로 카드 장수는 비슷하게 정해서 하는데 조금 더 보고 싶다. 여사제 카드 역방향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눈치채지 못해요. A컵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가까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뭐 같은 회사 내에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이 거래처가 우리 동네에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그렇게 멀지 않은, 내 기존 회사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눈치는 채지 못했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고요. 2장만 더 볼게요. 키퍼 카드로. 특징. 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흥미진진한입니다. 리딩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집 카드 또 나왔어, 여러분. 집으로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 카드 2장 나왔네. 이건 다른 카드예요. 레노먼드랑 키퍼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집 카드가 또 링크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임자 만났네, 임자 만났어 이러잖아요. 내 임자 만난 거예요. 이게 뭐 비즈니스든 그러니까 어떤 왜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일적으로 봤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막 10년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막 20년도 일하는데 나는 고작 3달? 나는 1년을 왜 못 채울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 일, 임자 만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막 짧게 일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또 길게 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타로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걸 좋아하면서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임자를 만나면 진짜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임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길게 못 사귈까? 나는 왜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거는 사실 진짜 여러분의 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임자를 만나게 된다. 그런 여정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뭔가 안정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올해 안에 일어날 올해 안에 일어날 대반전은 이 얼굴을 가리고 싶지 않네요. 올해 안에 일어날 대반전은 뭔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올해 안에 일어날 대반전이거든요. 이 만남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 만남의 의미가 뭘까요? 2장 볼게요. 오라클 카드. 하나, 둘, 잠시만요. 네, 6장 빼고 2장. 네, 액션 카드고요. 힐링 카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지치지 않아도 되는 거,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정착할 수 있다. 이 만남의 의미는 정착입니다. 너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액션 카드는 앞 리딩에서도 나왔고, 사실 이건 용기를 내서 내가 막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디톡스 카드예요. 내가 몸과 마음과 스피릿, 영혼이 다 치유받는, 또 리프레싱 되는, 회복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 미로의 집 카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삶의 방황은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방황이 가치가 있는 거는
한참 방황하다가 탁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다. 편안하다. 이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된 여행을 끝내고 정착하는 느낌입니다. 되게 막 이제 이 회사 저 회사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정말 내 몸이 쉴 수 있는 홈 스윗 홈을 만난 느낌이야. 정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대. 그런 만남이다. 더 이상 고단하지 않은. 너무 좋네요. 오늘 진짜 가사 쓰고 싶네요. 노래 가사 쓰고 싶은 그런 달달한 리딩이었어요. 네, 이것이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러브 리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달달한 리딩이었습니다. 고단함을 끝내도 되는. 예전에 그런 거 느낀 적이 있는데 원효대사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씻고 옷도 딱 잠옷으로 갈아입고 누워야 되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인가 친구랑 엄청 많이 이거 듣기 싫으면 끝내셔도 돼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엄청 고단하게 돌아다니다가 뭘 찾으러 다녔나 그래서 곧 돌아다니다가 친구가 이제 근처에 자기 할머니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좀 자고 가자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거기다 할머니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몸이 너무 지쳤으니까 그냥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그 방 있잖아요. 빈 방. 거기에 들어가서 친구랑 같이 이불을 탁 덮고 같이 누웠는데 와, 거기가 무릉도원인 거 있죠. 세상 그렇게 편안하고 아직도 그 느낌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지치고 고단한 어떤 과정을 지나오고 그 이후에 느끼는 그 편안함, 그 안정감, 그 안락함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만남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4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우리 4번 분들이 만나는 관계가 서로에게 사랑과 풍요를 또 좋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만을 끌어당기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